안녕하십니까, 최 대표 TV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연차 휴가, 연차 수당에 대해서 포인트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 대표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차 휴가, 연차 수당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근로계약서, 그 다음에 최저임금, 주휴수당, 많이 들어보셨죠? 자, 노동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 연차 휴가, 연차 수당, 이것도 굉장히 많이 관심 갖는 분야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연차 휴가랑 연차 수당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연차 휴가라는 걸 알기 전에 여러분은 공휴일이라는 개념을 먼저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자, 공휴일이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공공의 휴일, 뭐 그냥 다 같이 쉬는 날, 빨간 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휴일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공휴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공휴일은 관공서에 일하는 사람, 누구죠?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쉬는 날이 공휴일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휴일은 언젠가요? 빨간 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기억을 상기시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정 하루, 설날 연휴 3일, 그리고 3.1절,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 연휴 3일, 그리고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그리고 여기에 임시공휴일, 뭐 대체공휴일 이렇게 합치면요, 거의 15개 이상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공휴일이라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앞에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면, 자, 공휴일은 관공서에 일하는 공무원들이 쉬는 날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민간 기업에 일하는 우리 일반 근로자들, 노동자들은 이 공휴일에 쉬는 게 원칙이 아니고 일하는 게 원칙이라고 일단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근로자들, 일반 기업에 일하는 근로자들은 그럼 언제 쉬느냐? 법정 휴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노동자들의 법정 휴일은 노동절과 주휴일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게 너무 적지 않느냐 생각을 하시는데, 자, 노동절은 언제입니까? 5월 1일 하루, 그 다음에 주휴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1년은 52주죠. 그럼 52일이 됩니다. 그럼 합치면 53일이 우리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쉬는 법정 휴일이라는 거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빨간 날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일하는 그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라고 일단 개념을 좀 확립을 하신 다음에 우리 연차휴가를 좀 살펴볼게요. 자, 그럼 연차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연차휴가는요, 미니멈 15일에서 많게는 25일까지 주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근무 연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최초에는 15일이 주어지다가 이제 몇 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하루씩이 늘어나요. 그래서 최대 25일까지 되기 때문에 근무 연차가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25일, 뭐 20일, 23일, 25일까지도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연차 휴가, 연차 수당은 어떤 사람한테 주느냐?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 그리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그런 근로자한테 연차 휴가라는 게 주어지게 되고, 이걸 만약에 못 갔을 때는 연차 수당을 주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아예 그냥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연차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서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포함해서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연차 수당은 연차 휴가를 못 갔을 때 받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연차 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고, 그 다음에 1년에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한테 줍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웬만하면 되니까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차 휴가를 내가 못 갔을 때는 연차 수당을 받는 겁니다. 자, 이 연차 휴가는요, 사용을 1년 안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차 휴가 15일이 나왔어요. 그럼 이 15일을요 1년 안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을 때. 근데 만약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15일이 나온 그때를 기준으로 1년 동안 사용을 못하면 그때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연차휴가 대체합이라든가 뭐 연차휴가 사용 촉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별도로 좀 치더라도요. 자, 그 다음에 또 연차는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입사를 하고 나서 1년간 80%를 출근을 해서 2년차 이제 시작할 때 15일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1년 미만의 우리 2년 미만의 1년차 우리 직원들은 연차 휴가를 어떻게 갑니까? 나는 월차 계속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2018년 5월 29일 날 제도가 변경되기 전에는요. 1년 차의 그런 직원들은 내가 2년 차 때 받는 15일에서 하나씩을 이렇게 갖다가 쓴 겁니다. 내가 말하자면 한 달을 근무를 잘하면 내년에 내가 나오는 그 15개 중에 하루를 갖다 썼기 때문에 2년 차 때는 계속 갖다 썼으면 남은 것만 쓰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 2년 동안에 15일을 갖고 썼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요 2018년 5월 29일 날 바뀌었죠. 그래서 2018년 5월 29일 기점으로 내가 1년 차 미만이다 그러면 한 달에 한 개씩의, 한 달을 잘 개근을 하면 한 개의 연차 휴가가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입사한 우리 신입 직원이다. 그러면 이 직원은 한 달을 잘 개근해서 근무를 잘하면요, 하루의 연차 휴가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월차라고 이해를 하시는 건데, 월차는 없고요. 연차입니다. 연차를 한 달에 하나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달에도 내가 잘 개근했으면 또 하나를 또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쓸 수 있는 게 11일이 되겠죠. 한 달을 근무하면 하나가 나오니까. 그래서 11일을 쓰고 그 다음에 2년 차가 되는 그 시점에 15일이 다시 또 나오는 거죠. 그게 2018년 5월 29일 날 변경된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내 거를 갖다 썼더라도 차감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 개정된 법의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연차를 계산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내가 입사한 걸 기준으로 한 달에 하나씩, 그 다음에 1년이 되면 15일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은요 회계일을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똑같이 하는 겁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면 내가 중간에 7월이나 8월 중간에 입사하게 되면 온전히 15일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근무한 거를 비례해서 날짜를 이렇게 주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입사일 기준과 회계일 기준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데 만약에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을 했는데 입사일 기준한 거보다 날수가 더 적다. 그럼 이거는 입사일 기준을 계산한 게 우선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또 짚고 넘어야 될 건요, 공휴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공휴일의 개념이 앞으로는, 제가 처음에는요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공기관에 관공서에 일하는 사람들이 쉬는 날,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 공휴일이 이제 민간 기업에 일하는 우리 근로자, 노동자들에게도 공휴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정 휴일이 된다는 거죠. 유급 휴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이미 적용입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공휴일도 민간기업에 일하는 모든 직원, 근로자, 노동자들도 쉬는 유급 휴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내년부터요. 그 다음에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이 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된다. 유급 휴일로.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직원들, 노동자들이 쉬는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거기에다가 공휴일까지도 법정 휴일로, 유급 휴일로 바뀌어 버렸죠. 그러면 이게 두 개만 합쳐도요 벌써 60일, 70일 가까이가 아마 될 겁니다. 계산해 보시면.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연차 휴가를 별도로 또 15일 플러스 알파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존에 우리 직원들,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 이거 잘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변경된 게 지금 뭐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될 과정에 있는데, 이걸 아직까지도 잘 인식을 못 하시면, 이제 문제는 지금 당장에는 괜찮겠지만 나중에 만약에 이제 우리 노동자, 근로자들이 퇴사할 때 내가 그동안 받지 못한 연차 휴가 가지 못했다. 그럼 그걸 수당으로 지급해달라 했을 때 좀 사업장에는 큰 데미지를 입을 수 있고요. 우리 직원분들도 내 거를 잘 챙기고 계시다가 만약에 못 받은 게 있다 그러면 퇴사할 때 그때 청구를 하셔도 괜찮다는 말씀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연차 휴가와 연차 수당, 이거를 좀 잘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중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회사들은요, 그런 회사들 꽤 많습니다. 연차 휴가를 별도로 챙겨주지 않고요, 그냥 수당에, 우리 받는 수당에다가 집어넣어서 주는데, 이렇게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뭐냐면 제대로 잘 주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뭐 야간 수당이라든가 연장 수당이라든가 기본급 주는 거를 그냥 연차 수당이라고 그냥 명목만 삼아 가지고 같이 뭉뚱그려 가지고 그렇게 줘서 우리는 이미 끝났다, 처리됐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원래 별도입니다. 별도로 따로 주셔야 되는 건데, 그냥 같이 포함을 해서 줘도 상관은 없는데 당연히 더 줘야 되죠. 기존에 주던 것보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나는 뭐 돈으로 받기 싫고요, 수당을 그냥 휴가를 가고 싶습니다, 이럴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근로자가, 노동자가 요구를 하게 되면 그거는 당연히 휴가를 보내줘야 됩니다. 이거는 연차 수당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연차 휴가라는 거고요. 연차 휴가를 못 갔을 때 이거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돈으로 받을 수 있다, 내가 못 갔으니까,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월급이 뭐 포괄임금제다 그래서 뭐 우리는 월급이 300입니다. 이 안에 연차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쭉 연장 수당, 뭐 야간 수당해서 쫙 다 계산해 봤더니 연차 휴가 그 수당이 모자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뭐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다 포함해서 준 거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포괄임금제라는 건데, 포괄임금제가 잘못 적용하시면은 나중에 문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난 수당이 아니라 휴가를 받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휴가를 직접 가시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내가 휴가 간 거에 대해서는 수당으로는 받을 수 없겠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그냥 뭐 내가 받던 급여는 그대로 놔두고 나는 그냥 또 휴가 또 갈래요,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앞으로 30인 이상, 5인 이상 이렇게 사업장들은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적용될 거기 때문에 그 적용의 시점에 맞춰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아까 5인 이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5인 미만은 어떡합니까? 라고 기초적인 질문을 하시죠. 자,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연차 휴가를 줘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원래 제외업종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분들도, 근로자분들도 잘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연차 휴가랑 연차 수당에 대해서 이제 질문도 많으시고 또 뭐 여러 경로로 저한테 문의를 주셔서 제가 좀 답변을 드렸고요. 뭐 이거 외에도 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특히나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 휴가, 연차 수당 반드시 좀 기억하시고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최 대표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 영상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